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미상원 은행 의장은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일개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없앤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국가가 미국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겠죠. 전 세계 인터넷망을 모두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게 맞겠죠. 어쨌든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더 많은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금지를 폐지하지 않았지만 금지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금지할 수도 있지만 금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것이 역외로 갈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지 누가 알겠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인터넷을 막을 수 있으면 막아라.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나요? 아니에요. 전 세계 정부, 기업 이런 곳들에서 그들의 데이터 방어를 위해서, 그들의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그들의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그걸 포기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자, 그리고 이분은 복잡하고 규제되지 않은 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매우 복잡하고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돈. 지금까지의 모든 명목화폐, 종이화폐들은 굉장히 중앙 집중화된 곳에서 만들어졌죠.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쎄쎄쎄를 하면서 그들 마음대로 그들의 이해관계 안에서 발행이 됐었다면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누구나 그 돈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 주체를 갖고 있는 돈입니다. 자, 아주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이 돈이라는 매개체를 특정 기관에서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나 인터넷만 되면 발행이 가능하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지만 지금은 어쨌든 비트코인을 채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울트라 슈퍼 메가톤급 컴퓨터를 엄청나게 갖고 있어야만 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초기에 비트코인을 채굴하기엔 굉장히 편했었죠. 어렵지 않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갈 거라는 예측을 누가 했겠습니까? 초기에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는 했지만 그냥 그들도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겠죠.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 이게 뭐 나중에 가치가 있으려나? 이런 생각들을 해서 채굴을 해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았지만 그들 또한 아주 저가, 아주 쓰레기 같은 가격에 다 던졌겠죠.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2009년 1월 첫 번째 비트코인을 보상을 받았던 그 시기에서부터 2012년 11월까지 50개를 줬기 때문에 그때 받았던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던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2012년 이후부터는 비트코인 보상을 25개로 줄였죠. 그걸 반감기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항상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비트코인의 보상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25개가 블럭 형성을 한 채굴장에게 돌아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간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서 시장으로 나오고 시장으로 나온 신규 비트코인들은 여러분들 같은 소비자들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고 시장에 뿌려집니다. 채굴장에서 비트코인을 파는 이유는 채굴비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굴장도 자본력이 강한 채굴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 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죠. 가격이 오를 때 그들도 던져야만 마진이 좋겠죠. 마진이 남는 게 많겠죠. 하지만 채굴장이 힘들다, 전기료 내기도 빡세다, 그래픽카드도 너무 비싸졌다, 이런 것들에서는 6.25개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겠죠.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은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강제로 그 시스템을, 그 프로토콜을 정지, 중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인류에게 인터넷이란 컨텐츠를 없애버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누군가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서서히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비트코인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하다 보면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과 같이 트레이드를 해본 사람들이 오히려 이해도가 빠릅니다. 아주 단순한 매도 매수지만
그 행위를 해보신 분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비트코인 블록체인 설명에 대한 이해도는 하늘과 땅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관심은 있지만 알고는 싶지만 내 돈이 직접 투자되지 않은 곳들은 아무리 들어도요 머리에 박히지 않습니다. 항상 설명을 들으면서 내 돈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함으로써 굉장히 더 빠른 이해력을 갖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들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돈이 투자되지 않았다면 그 이해도가 저는 엄청나게 다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들어가야 관심도 생기고 이것저것 알아보고도 싶고 어떤 말 한가 듣고도 싶고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어쨌든 암호화폐는 굉장히 복잡하고 규제되지 않은 돈, 규제할 수 없는 돈, 컨트롤할 수 없는 돈이다. 이렇듯 전통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고 암호화폐를 들여다보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실질적인 명목화폐가 오히려 가상화폐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자라는 돈은 은행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고 있지만 그 누군가가 또 다른 빚을 내지 않으면 금융 시스템은 정지하게 됩니다.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내기 위해선 1000만원 이외의 가상화폐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자겠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돈, 이자. 하지만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는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으로 들어오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충분한 일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주식은 어떨까요? 주식이야말로 진짜 가상의 금융 인프라죠. 돈을 벌려고 만든 하나의 허구. 그 회사의 가치를 도대체 누가 평가를 합니까? 애플 주식이 비싸지만 여러분들 AS 센터 본 적 있으세요? 삼성은 이해를 합니다. 그나마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AS 센터를 가지고 대리점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아이폰 기업 가치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거를 도대체 누가 인정합니까? 충분히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온 것들, 금융 시스템 안에서 이자를 만들어서 또 다른 배를 불리려는 개체, 특정 기관, 특정 개인들을 위한 금융 시스템, 금융 생태계,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허구죠, 허구. 명목화폐, 종이화폐, 그리고 주식이야말로 가장 가상화폐에 가까운 돈들의 장난이죠. 어쨌든 비트코인은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골드라는 표현을 하죠. 그게 이제 디지털이라 손에 잡히지 않는 거라 사람들은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하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내는 이자는 은행에 원래 없던 돈입니다. 그 누군가 또 다른 빚을 내지 않으면 그 돈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돈. 지금 은행권에서 대출을 막고 있죠. 굉장히 제한을 많이 두고 있죠. 이것 또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은행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동안 뿌려뒀던 채권 회수가 되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건 개인이 아니라 오히려 은행입니다. 가상화폐를 뿌려서 가상화폐가 들어오지 않으면 숫자로 보이는 돈들이 찍히지 않으면 또 한 번의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2008년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무능한 은행가들, 탐욕과 욕심에 눈이 먼 자본가들, 그들에 의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그 꼴을 다시 보지 않겠다. 더 이상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겠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믿고 있었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즉 은행, 금융가들의 횡포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 이게 비트코인 철학이죠.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철학에 대한 전 세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비호감이었던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정치인들, 경제인들의 생각들이 바뀜으로써 호감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는 금지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혁신과 혁명이 아닌 인류의 진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굴까요? 지금까지 태초부터 잘못된 통화정책, 현대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소수 자본가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던,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밤 늦게까지 너무나 열심히 일을 했던, 매일매일 돈 걱정하면서 돈돈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저항하려는, 혁명과 혁신이 아닌 아주 조그만 변화를 원하는,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애견하고 암호화폐에 투자한 여러분들 개개인이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데이터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또 한 번 수십억 개의 XRP가 이동이 됐다. 크립토 자이언트 고래들이 덤핑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썸네일을 가지고 기사가 떴습니다. 리플은 수백만 개의 XRP를 이동을 한다. 여기가 목적지다. 또 한 번의 ODR 거래를 위해서 리플 파트너 비트스탬프 XRP 탐색기에 의해서 이동이 포착이 됐다. 5천만 개 XRP가 한 번에 이동이 됐다. 지금 또 리플사에서 XRP를 뿌렸습니다. 리플 고래와 리플 파트너가 1억 2,800만 개 XRP를 매수를 했다. 세 개의 대규모 덩어리가 거래가 됐다. 어쨌든 ODR 시스템을 통해서 엄청난 유통이 되고 있다. 또 한 번 제가 썸네일을 낚였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의 지갑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게 뭐 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특정 국가든 알 수 없음이라는 지갑으로 이동이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대규모 이동들은 결국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금융기관, 비정부 기관들에서 리플의 유통을 위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업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금융기관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들이 원하는 양만큼의 XRP를 보유하게 된다면 어떤 발표를 하겠죠. SEC와 XRP 소송의 문제는 결국 XRP에게 명확성을 띄워주는, 전 세계 유일하게 암호화폐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확인 사살을 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점점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고 그런 시그널들이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부채,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 압박,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을 향해서 민원을 걸고 있죠. 똑바로 해라, 잘해라,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포기해버리겠다, 니네들한테 갖다 쓴 달러들 다 던져버리겠다, 달러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높여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든 우리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겠다. 미국의 신뢰도가 아직까지 살아있을 때, 미국이 기축통화국의 위험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나마 달러를 보유하려는 국가들이 많을 때, 그때를 포기하지 않고 미국은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방금 제가 한 말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으시다면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는 영상을 제가 모아놨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또 추워졌습니다. 너무 멋부리지 마시고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